제가 이곳에 가면 자주 구매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키친타올, 두 번째가 고기, 세 번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쓸데없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영상 세 줄 요약. 첫 번째, 낮은 가격에 미친 상남자가 창업을 하게 된 게 바로 코스트코다. 두 번째, 코스트코에서는 코카콜라, 스타벅스도 못 값친다. 세 번째, 회원권 사진 왜 그렇게 찍어요? 바꿔줘요. 자, 저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키친타올만큼은 이곳에서 꼭 사옵니다. 두껍고 양이 많고 가격까지 저렴한데 물론 조금씩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보니까 양이 좀 준 건지 두께가 좀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튼 여전히 아직까지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죠. 또 여길 가서 자주 사는 게 고기입니다. 양을 많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친구들이랑 어딜 놀러 가거나 집에 손님이 좀 많이 올 때는 이곳에서 고기를 좀 사오는 편입니다. 또 올리브오일도 구매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병 사이즈부터가 정말 남달라요. 엄청난 양을 자랑하고 또 심지어 가격마저도 저렴해요. 제가 이곳에 가면 자주 구매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키친타올, 두 번째가 고기, 세 번째가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모두 구매 이후에 가격은 저렴한데 양은 많다라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길 갔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아마 좀 저랑 비슷한 이유로 이 코스트코를 찾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격에 진심인 상남자가 창업을 하면 생기게 되는 일,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외국마트라며 미국에서 교회 숫자 맞먹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는 월마트와 그에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았던 까르푸는 모두 사라졌는데 유독 이곳만 한국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토종 대형마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독 이곳만 흑자 파티를 하고 있어요. 흑자 파티. 자, 오죽하면 이곳의 CEO가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이 코스트코의 창업주는 짐 시네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격에 진심인 CEO입니다. 이름마저 짐 시네갈이야. 너무 상남자. 멋쩡. 자, 먼저 코스트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 1976년 솔프라이스가 만든 프라이스 클럽이 코스트코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의 창업주 짐 시네갈이 바로 이 프라이스 클럽의 직원이었거든요. 이 프라이스 클럽이 창고형 매장의 원조격이 되는 겁니다. 짐 시네갈은 프라이스 클럽에서 회원제 운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창고형 마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습니다. 근데 당시 프라이스 클럽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였고요. 이 사업자들만을 위한 도매 창고였다는 점에서 이 현재의 코스트코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짐 시네갈과 변호사였던 제프리 브로트먼이 1983년 코스트코를 창업합니다. 제프리 브로트먼의 아버지는 유통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코스트코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코스트코의 시작은 개조한 비행기 경납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시작부터 정말 화려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1993년 자신이 일했던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하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본인이 일했던 곳을 창업을 해서 다시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대박이네, 멋있네요. 자, 여튼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서 현재는 14개 국가에서 890여 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 서울 양재동에 처음 오픈이 되는데 그때는 코스트코라는 이름이 아니고 프라이스 코스트코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 19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6번째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재동이 생겼을 때 미국 현지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마트가 있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해외 느낌의 마트가 코스트코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교회만큼이나 많이 있다는 월마트가 1998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2006년 철수하면서 이마트에 이 월마트를 매각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식 대형마트라는 특이성 때문에 좀 관심을 끌었던 까르푸는 1996년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2006년 철수하면서 역시 이마트에 매각을 하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기억나요? 까르푸.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유행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기 가면 항상 햄버거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햄버거 정말 맛있었거든요. 자, 여튼 뭐 심지어 월마트는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보다 매출이 높은데 한국에서 실패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럼 해외 마트 중에서만 좀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무래도 뭐 대용량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소량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좀 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하지만 무슨 소리? 국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도 아주 씹어먹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매출만 세 번째일 뿐 영업이익으로는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매출은 16조 5천억이 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은 66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6조 9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은 1,900억 적자를 보고 있대요. 근데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 대단합니다. 6조 5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무려 2천억이 넘어갑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고 뭐 말들은 많이 하지만 코스트코에는 좀 다른 이야기 같네요. 자, 그렇다면 대형마트 시장이 모두 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독 이 코스트코는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트코의 생존과 성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경영 철학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다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코스트코가 그 가운데에서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코스트코가 이 경영 철학의 진심이냐면 마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대형마트들은 30%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있대요. 근데 코스트코는 15%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창업주 짐 시네갈은 15% 정도면 우리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마진율이라면서 현재까지도 15%의 마진율을 고집하고 있죠. 이 경영 철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게는 가차없이 방빼라고 합니다. 한때 콜라를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콜라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천하의 코카콜라도 코스트코의 경영 철학 앞에서는 찬밥 신세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가격을 좀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스트코가 야, 너네 우리 매장에서 코카콜라 팔지 마. 코카콜라 빼. 하면서 실제로 모든 코스트코 매장에서 코카콜라를 빼버렸습니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코카콜라인데요. 그 북극곰 그 코카콜라인데. 하지만 코스트코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콜라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었고 코카콜라는 결국 한 수를 접어줄 수밖에 없었죠. 야, 역시 짐 시네갈. 이 형님 참 이름처럼 상남자네요. 결국 쫄티한 코카콜라는 가격 인상을 철회했고 다시 코스트코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은 코카콜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방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타벅스 원두가 2010년대 초반에 코스트코 매장에서 한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스타벅스 원두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좀 판매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가격 인하는 절대 안 된다라며 거절했죠.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한동안 스타벅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랑 코스트코 짐 시네갈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앞에서는 친구도 모두 없는 이 상남자 짐 시네갈, 당신은 대체 물론 이후에는 커틀랜드 시그니처 커피를 스타벅스가 로스팅하는 형태로 다시 협력을 하면서 사실상 관계를 다시 회복하긴 했죠. 자, 그런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에게만 이렇게 냉정하고 매몰찬가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회사 상품, PB 상품에도 굉장히 엄격한 가격 규제를 적용합니다. 코스트코의 피자와 핫도그 같은 이 먹거리들 있죠. 정말 가성비가 좋고 맛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CEO가 짐 시네갈에게 감히 원가가 올라서 핫도그와 피자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남자 짐 시네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고 하죠. 멋진 남자야. 유명한 브랜드든 내 제품이든 상남자 짐 시네갈에게는 I don't care였던 거예요.
자, 여러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경영 철학에 초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상남자일 뿐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먼저 다른 대형마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멤버십 운영제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회원권이 38,000원, 이그제큐티브는 86,000원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었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등록된 카드에 정기 결제가 되면서 매번 번거롭게 갱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매년 연회비는 꾸준히 자연스럽게 제 통장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회원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회원권 때문에 장을 봐야 한다면 다른 데를 가기보다는 뭐 굳이 딴 데 갈 필요 있나? 코스트코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타이든 자이든 이렇게 코스트코의 단골 고객이 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멤버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코스트코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4년 미국 본사 기준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형태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이 회원권의 수익이, 이 멤버십의 수익이 상품의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뭐랄까 좀 기반이 된 겁니다. 거기에 단순한 상품 구성도 크게 한몫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방향성이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코스트코는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했습니다. 이마트는 약 3만여 개 정도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월마트는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그에 비해서 4천 개 정도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개수를 줄이는 대신 대량으로 구매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상품 가격을 낮추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코스트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의 PB 브랜드 커틀랜드 시그니처의 성공적인 운영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키친타올, 고기, 올리브유 모두 커틀랜드 시그니처 상품입니다. 커틀랜드 시그니처는 원래 코스트코의 본사가 있었던 미국 워싱턴주 커틀랜드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물론 뭐 이후에는 시애틀 쪽으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여튼 1995년 코스트코는 이 커틀랜드 시그니처를 런칭하면서 식품, 생활용품, 의류, 건강보조제 등 뭐 350개 이상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커틀랜드 시그니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코스트코가 직접 생산하면서 광고비와 유통비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대형 브랜드의 제조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지켜오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커틀랜드 시그니처의 커피는 스타벅스의 공장에서 생산을 되고 있고 기저귀도 하기스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유명 브랜드의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틀랜드 시그니처에는 팬층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정말 가성비가 좋거나 활용하기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꼭 유튜브나 SNS에서 이건 꼭 써봐야 한다면서 리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 정도로 팬층이 정말 두터운 브랜드입니다. 특히 주부들의 사랑이죠. 네. 저희 아내가 커틀랜드 키친타월만 쓰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창업주가 가격에 진심이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코스트코의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참 건강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복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정말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코스트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트코 이 회원 사진 어떻게 바꿔요 이거? 아내가 자꾸 범죄자 같다고 놀리는데. 여튼 여러분의 코스트코의 최애 상품과 정말 이건 꿀팁이다 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이들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도 쓸데없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